총을 쐈는데 친아들이었다고요? 허울도의 방아쇠 끝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리고 잊고 살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판이 다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드라마 아지트와 함께하는 13화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총성이 울리고 서동주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허울도의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그를 향한 증오로 당긴 방아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허울도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배님, 총 쏘지 마세요. 서동주가 후배님 친아들이래요. 염장선의 목소리는 다급한 듯 연기했지만 비아냥거린 느낌이었고 무언가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허울도의 얼굴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끝은 총을 쥔 채 더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서동주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옷에는 피 한 방울 보이지 않았고 눈빛은 차갑고 분노에 젖어 있었습니다. 뭐해요? 나 아직 안 죽었어. 빨리 더 쏴요. 아버지. 허울도는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손에 다시 총이 들렸지만 끝내 방아쇠는 당기지 못했습니다. 총구는 아래로 떨어졌고 무겁게 땅에 닿았습니다. 허울도는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빛으로 서동주를 한참 바라보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심경은 지금 세상 어디에도 없었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난 이미 자식을 죽여봤던 놈이야. 과거 낭떠러지에서 추성현을 밀었던 그날 그가 죽였던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건 더 이상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유투 위에서 또 한 번 총을 쐈고 이번에도 살아 돌아온 아들에게 세 번째 총을 겨눴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총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치고 있던 그 순간 단 하나 잊을 수 없는 이름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추성현, 내 아들. 그리고 내가 죽인 줄 알았던 아들이 부모의 손길 없이도 너무 잘 자라. 서동주, 대산의 상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허울도는 다시 전장을 향해 돌아갑니다. 염장선을 찾아가 처음으로 묻습니다. 그때 주셨던 유전자 검사는 선생님이 조작한 거였습니까? 끝내 제가 병원이야 순호에게 배신당했다고 믿게 만들어 제 손으로 사랑하는 친구와 연인을 죽게 하고 제 친구의 아내 사덕희에게 다가가 대산의 맞사이로 밀어넣고 저를 꼭두가시로 만들어 대산을 차지하게 하려 한 게 당신의 계획이었습니까? 염장선은 말이 없었지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허울도의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사주하실 때마다 얼마나 큰 쾌감을 느끼셨습니까? 염장선은 이번엔 웃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비열하게 웃었고 그 웃음은 더 이상 같은 편이 아님을 말해주었습니다. 허울도는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제 인생에서 염장선이란 낙마를 지어내겠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처음으로 올바른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증오로 겨눴던 총 끝에 친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허울도의 붕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부성애는 허울도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판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양추는 탈출했고 그가 찾은 건 염장선이었습니다. 관리자를 죽인 것도 선생님이시죠? 조양추는 불안하게 눈을 피하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저만은 살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위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장선은 흔들렸습니다. 그에게 민들레는 세상에 드러나선 안 될 자신의 마지막 치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거짓이었습니다. 조양춘이 말한 자료의 위치는 서동주가 일부러 흘린 미끼였습니다. 이미 자료는 서동주의 손에 있었고 그는 염장선을 유인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에 걸린 염장선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동주는 바로 그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판을 키우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조양추는 지금 염장선에게 넘겨진 게 아니라 서동주의 손에 놓인 또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대산의 중심에서도 또 하나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은남은 떨리는 손으로
서동주의 상처에 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동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불안을 감쌌습니다. 은남아, 내가 네가 말했던 그 아이야. 여은남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그 아이가 너라고? 서동주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었다고 다들 그렇게 믿었지. 나도 그날 이후 모든 걸 잃었어. 기억도 이름도. 여은남은 숨을 삼켰습니다. 오래전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난 잠든 척했어. 엄마가 그랬거든. 다 죽어버렸다고. 정말 그렇게 된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네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서동주는 여은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괜찮아. 은남아, 그날 이후로 이렇게 살아서 다시 너를 만났잖아. 잠시 숨을 고른 서동주는 결심한 듯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여은남은 서동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준비되지 않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그 사고, 너의 아버지 여순호 씨, 그리고 내 어머니 추경원, 그 둘을 죽인 사람. 서동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허일도야.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친아버지야. 여은남의 눈동자가 요동쳤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충격에 입을 떼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서동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무너지면서도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그날 차로 우리를 밀어버린 것도 염장선이 다 조작한 일이었어. 난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남았고 그 사실을 이젠 모두 기억해. 여은남은 끝내 참지 못하고 서동주를 와락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끝으로 서동주의 등을 감싸 안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조용히 흘렀고 서동주는 고요하게 그 눈물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서로에게 진실을 꺼내고 그 진실이 주는 충격과 위로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복수와 권력의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자 서로를 인간으로 붙잡아주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차강천은 홀로 서재 한켠에 앉아 묵묵히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얼굴들 위로 지나온 시간들이 조용히 흘러갔고 그의 눈빛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염장선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서동주를 계속 곁에 두는 건 차선우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강천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염장선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 아이 야망이 큽니다. 회장님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기다렸다는 듯 움직일 수도 있죠. 말끝엔 조심스러운 듯 그러나 분명한 의도가 실려 있었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당겨야 빠집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회장님. 말을 마친 염장선은 천천히 뒤돌아 자리를 떴고 남겨진 차강천은 긴 침묵에 잠깁니다. 그의 눈빛엔 갈등과 깊은 고민 그리고 쉽게 읽히지 않는 차가운 고요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염장선이 차강천에게 서동주를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순간입니다. 차강천은 말 없이 염장선을 바라보며 심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은 흔들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결심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차강천은 과연 염장선과 서동주 그중 누구의 편을 들게 될까요? 아니면 서동주야 이미 오종의 계획을 세운 걸지도 모르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내피셜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화를 예측하는데 큰 힌트가 될지도 몰라요. 드라마 아지트가 준비한 오늘의 내피셜 예고는 여기까지. 금요일 밤 9시 50분 SBS 보물섬 본방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